탐정의 수입은 처음에 수입료와 그냥 또 뭐가 있나요? 저희는 후불제라는 말을 쓰거든요. 총 책정 금액이 있으면 처음 시작할 때 계약금을 일부 받아놓고요. 성공을 다 하면 이제 나머지 70%를 받는 건데요. 근데 저희가 실패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하는 불륜 사건 같은 경우, 불륜일 경우보다 사실 불륜이 아닐 경우가 훨씬 있어요. 의심만 하는 경우, 배우자가 의심이 네. 있어서 이제 네. 의뢰를 했는데 네. 그런 거는 다 받는다는 거는 무리가 있고요. 산업 스파이 관련해서도 산업 스파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그냥 의심으로 끝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는 일단 후불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사건 해결됐을 때를 기준으로 가장 컸던 수입료는 얼마였어요? 30억 받아봤습니다. 30억이요? 네. 몇 명 투입된 거예요? 전 직원 다 투입된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투자 사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해외로 도피한 사람을 찾는 조건인데요. 이게 근데요, 찾는 거랑 돈 받는 거는 이게 다른 영역이거든요. 피해자 모두의 돈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찾는 것을 의뢰하는 사람은요, 목적이 단 한 가지입니다. 내 돈만이라도 회복하게끔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로 가서요, 그 사기꾼 위치를 특정하면 저희가 접촉을 합니다. 딜을 하는 겁니다. 누구누구가 위임해서 왔다. 이 의뢰인한테 사기친 돈만 좀 달라. 대신 우리가 위치는 침묵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사실상 피해자들의 모든 돈을 받는다, 이거는 불가합니다. 그냥 그럴 확률은 없어요. 그래서 접촉을 해서 그 사람의 금액만 온전히 변제를 받았고, 그 이후에 물론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좀 뭐 야비하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굉장히 많이 잃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 그래서 내 돈 써서 탐정을 고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그 사기꾼한테 얼마나 당했었는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세 자릿수 정도. 뭐 100억대 이상? 네, 100억대 정도. 근데 저희가 이제 수임료하고 어떻게 저떻게 해서 성공 보수로 한 30억 정도. 그럼 반대로 적은 금액이지만 수임하셨던 적? 그건 80만 원 이제 대여금인데요. 탐정업에서 채권 추심을 하는 건 불법이에요. 신용정보회사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채권 추심은. 연인 관계였어요, 두 분이. 뭐 80만 원 빌려가고 안 준 것도 괘씸하고, 또 뭐 남자가 자기 심심할 때마다 불러내서 이제 성관계를 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고, 또 남성이 준강간 정도를 했어요, 여성한테. 그래서 남성의 위치를 알고 싶다, 여성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었고, 그때 당시 신고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찾아서 둘이 앉혀놓고 합의를 시켜줬죠. 주선. 네. 탐정 업계로 들어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원래 경찰이었습니다. 아, 경찰 출신이세요? 네, 형사과 출신이고 제가 2년 만에 나왔습니다. 거기 그 연수원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젊은 청년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 그거에 반해가지고 제가 경찰을 했었는데, 형사과에 있으면서 하루에 한 18시간씩 근무하는 것 같아요. 몇 년도죠, 대충? 이제 10년도쯤이니까 2010년도요. 네. 범인 잡으면은 좋다고 술 먹고, 범인 못 잡으면 또 슬프다고 술 먹고, 그리고 또 다음날 잠복이 있습니다. 그럼 자긴 자요. 해장국 먹고 오고, 야 너 보고 있어라 그러고, 그리고 제가 또 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졸면은 너 때문에 못 잡았다, 너 감봉 뭐 10%,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너 월급 그따구로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돈을 벌려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어쨌든 경찰 조직에는. 그렇죠. 내 직업이니까. 미래에는 이제 뭐 안정적입니다. 공무원 연금도 나오고 좋은데요, 돈이 안 됩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때 당시. 맨날 다치고, 제가 여기 흉터도 있는데 이거 칼 맞은 거거든요. 눈 옆에를 네. 살인범이었는데 그때는 벌써 가니까요, 다 그었습니다, 여기랑. 본인 팔을. 네. 그리고 목에 칼 딱 대고 다가오면 찌른다고. 아무도 못 나서는 상황이죠. 제가 그때는 가장 젊었고 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는 이제 달려가서 체압하는 과정에서 뵀는데 병원에 꽤 오래 신세를 졌습니다. 근데 정말 아무도 안 찾아오더라고요. 같은 팀에서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 사건으로 굉장히 바빴어요. 열악했던 상황인 것 같았는데, 내가 어쨌든 희생을 했는데 공로는 또 다른 사람들이 들고 가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좀 경찰 조직에 불합리하다, 이렇게 저 스스로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경찰 선배님이 변호사 밑에, 그때는 흥신소도 아니었고 뭐 탐정 이런 말은 아예 없었고요, 증거조사원이라고 불렀어요. 똑같습니다. 불륜 증거 찾고, 무슨 가정폭력 증거 찾고, 양육권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고소송하는 자료들 찾고, 뭐 요런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 형님께서 경찰 그만두고. 너도 그러면 이쪽으로 와라, 돈이 된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경찰 사표를 내고 이제 이 업계에 처음 입문을 한 거고요. 어차피 18시간 일할 거면은 그렇죠. 16시간 잠복할 거면은 이렇게 잠복하나 저렇게 잠복하나 돈이라도 많이 네, 버는 게 돈이라도 낫죠. 많이 버는 게 그렇죠. 낫고. 영화에서 보면 그래도 막내가 이렇게 다치고 그러면 다들 병원 가고 하잖아요. 보통 또 그렇게 합니다. 다 와주시고 하는데, 그때는 유독 연쇄적으로 사건이 많이 터질 때예요. 전화 같은 건 많이 왔었고요, 문자도 많이 왔었는데 이해는
이해는 합니다만은 공로를 처리하는 과정이라 그러죠. 아무도 안 나섰어요. 그 상황은 분명. 근데 제가 나서서 어쨌든 해결을 했습니다. 다치면서까지. 네. 그것은 제 개인의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공로라는 것이. 그러면 제 인생이 뭐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아도 일정 부분 인정은 해줄 그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공로의 것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저는 좀 이 조직에 좀 실망감을 느꼈던 거죠. 지금 직원분들은 또 여러 분 계세요? 한 30명 정도. 그 중에 경찰 출신은 한 몇 분이나 되세요? 원래 처음 시작할 땐 전부 경찰 출신이었어요. 정년 퇴임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저처럼 이제 경찰 조직에 환멸을 느낀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뭐 저희가 깨끗하다고는 못하는 게 경찰 조직에 불순한 행위를 하고 나온 친구들이 많이 했었어요. 이 일을. 경찰 조직에서 뭐 잘못된 행동을 해서 쉽게 말해서 잘린 경우. 네, 지금 이제 2022년부로 이게 법제화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탐정이란 말을 쓰면 불법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탐정이란 말을 쓸 수 있게 됐고, 그리고 탐정이 할 수 있는 일들 같은 것들을 법제화를 시켜놨는데 국세청에 가면 누구나 탐정업이라고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코드가 나온다는 거죠, 이제. 그렇죠. 네, 그렇게 바뀐 거고, 지금은 이제 11명 정도 경찰 출신이고요. 지금 현재 30분 중에 네. 한 3분의 1 정도네요. 네. 일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하셨을 텐데 가장 보람이 있으셨을 때? 학교 폭력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보람이 있거든요. 학교 폭력도 경찰 신고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만은 사춘기 때는 이제 부모와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샤워했는데 멍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 한번 의뢰를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모가 지금 내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하는 것 같다, 혹은 학교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예감할 정도가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하튼 그런 것을 이제 증거를 수집해서 밝혀내서 그런 것을 의뢰인께 갖다 드리면 굉장히 고마워도 하시고요. 그 학교 폭력이라는 게요, 아주 깊은 늪 같아서요, 혼자서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돼요. 근데 이 사춘기의 아이들은 도움을 청하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꺼내기 위해서 어쨌든 사람의 손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 걸 도와줄 때가 가장 뿌듯한 것 같아요. 삼촌 서비스는 안 하시죠? 그런 것들은 안 하죠. 그런 것보다 더 해결하기 좋은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반대로 탐정하시면서 힘들었을 때? 이것도 역시 학교 폭력 사건인데요. 그게 한 13년도 이쯤입니다. 그 친구가 굉장히 폭력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친구에 대한 증거를 다 수집하고 어머니한테 보내드렸고, 그날 저녁에 그 집에 다 모였습니다. 어머니가 그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돼지갈비 해놨다, 빨리 와라 하고 이제 다음날 고소를 하려고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안 들어옵니다. 집에 2시, 3시까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찰에 신고도 하고 수색을 했는데 옥상에서 유수 남기고 떨어졌고 하루 남기고요. 많이 기억에 남고, 그 사건은요 좀 미안하고, 저희가 항상 이렇게 사건이 다 끝나도 몇 명을 붙이거든요, 혹시나 해서. 근데 그날은 유독 저희 요원들이 전부 그 집에서 자기가 본 것들을 전부 토해내자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날은 또 유독 안 붙었습니다, 그 친구 뒤로.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니까 제가 죄진 것만 갖고 그럴 때는 좀 안타깝죠. 탐정 쪽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자, 일단 경찰분들한테 먼저 할까요? 경찰분들한테요? 돈 안 되면 나오시다. 지금 생명수당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더 올라가야 됩니다. 아니면은 저는 계속 탐정 쪽으로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업계가 저는 계속해서 커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가까운 나라 일본만 봐도 그런데 일본은 정말 탐정이 고수익이거든요. 보험 관련해서 탐정이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나라도 점점 커질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경찰 임금이 올라가지 않으면 이런 쪽 저런 쪽으로 많이 빠질 거다. 국가에서 경찰을 더 대우해주지 않으면은 어쨌든 탐정 쪽으로 시장이 더 커지고 이쪽으로 고급 인력들이 계속 이탈되는 거는 뭐 안 봐도 뻔하다. 그렇죠. 이 탐정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말이 좋아 탐정이지 민간 자격증입니다. 80만 원 내면 누구나 탐정 자격증이 지금 취득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게 없어도 또 할 수 있고요. 사업자만 내면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흥신소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오시면 굉장히 힘들다. 이거 뭐 사람 찾는 것 이런 것보다 더 큰 일이 더 많거든요. 불륜 찾는 거. 물론 저희도 불륜 찾습니다만은 불륜도 하고 다 합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그 시장 말고 다른 시장이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확실하게 법제화가 더 돼야 됩니다. 저는 한 법무사 시험보다 더 어려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정도로 나라에서 국가 공인으로 자격증을 발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의 이미지, 흥신소 이런 이미지 말고요. 더 전문직이고
바뀌고 변호사나 뭐 법무사나 이런 사람들처럼 대우를 받는 직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들도 예전 변호사 사무실이었다가 이제 로펌이 생기기 그렇죠. 시작하면서 뭐 이제 전국 5대 로펌, 뭐 10대 로펌 막 이런 대형화되는 조직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탐정 쪽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좀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업계 한 몇 위쯤 되는 것 같으세요? 한 2위쯤 되는 것 같아요. 뭐 사이즈 면으로나 그렇다고 저 스스로는 자위하는데요. 이게 아니 그래도 2위 정도라고 이렇게 네. 말씀하실 정도면 엄청 큰 거 아니에요? 시장이 지금은 크지 않아요. 실제 영업하는 사무실은 한 400군데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그 중에 죄송합니다만 150군데는 거의 불법 업체입니다. 불법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탐정이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 아. 업체들인 거죠. 말하자면 정말 흥신소들의 잔재인 거예요. 뭐 미로폰 같은 걸 만든다던가 아까 말씀하셨던 삼촌 서비스를 한다던가 뭐 더 나아가서는 이런 업체도 봤는데 고등학생들 뭐 담배 사주는 업체들도 있고요. 술 사주는 업체들도 있고요. 그런 업체들이 한 150군데 정도 된다고. 심부름센터네요. 네. 저희가 합법과 불법 사이거든요.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면 또 불법 업체고요. 한쪽으로만 또 너무 하면은 수사가 안 돼요. 일이 진행이 안 된다고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게 로펌이 만들어질 확률은 저는 굉장히 적다. 법률이 좀 이렇게 정비가 돼야만 그렇죠.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야 가능하고 그럼에도 또 탐정이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좀 더 늘어나야 가능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찰로 근무하실 때 근무지가 서울은 아니셨죠? 네. 근데 지금은 사무실 강남에 있으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또 여기까지 오셨어요? 탐정 일이라는 게요.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아 어차피 계속 전국으로 네, 다니니까. 어차피 이게 나그네예요. 전국 팔도 다 다니고 전국적으로 이제 저희가 탐정업을 계속 키우고 있거든요. 전국에 한번 사무실 두는 게 제 목표니까. 이 탐정이라는 게 경찰서 가기 전에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여지는 있거든요. 내 지금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혹시 나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상대편은 어떤 불법을 저질렀고 그것에 대한 증거는 충분한지 경찰서 가기 전에 한번 와보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런 허들을 너무 높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 오늘 태평양 탐정사무소에 태평양님 모시고 산업 스파이를 비롯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에 관해서 들어보는 시간 가졌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레레스였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